필름 카메라의 감성을 한 번쯤은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죠. 하지만 정보도 적고 막상 사려면 수동 카메라는 복잡하고 자동 카메라도 최소 15만 원 이상 넘어서 부담스럽습니다. 또 일회용 필름 카메라는 좀 아깝다는 생각에 선뜻 손이 가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영화 감성까지 느끼실 수 있는 다회용 필름 카메라 중에서 제가 가성비 최고의 원픽으로 뽑은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직접 찍은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잘 찍는 팁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카메라도 같습니다. 필름 카메라는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중고 클래식 카메라는 구입부터 관리까지 신경 쓸 게 정말 많습니다. 렌즈도 관리해야 되고요. 셔터도 잘 찍히는지, 습도는 적당한지, 빛샘이 있진 않은지 늘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심지어 수리를 하려고 해도 비용과 번거로움이 은근히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 일회용 카메라는 한 번 찍고 버려야 되니까 경제적이지도 않고요. 다 쓴 일회용 카메라를 분해해서 다시 필름을 넣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좀 번거로워서 추천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다회용 필름 카메라는 필름만 교체하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입문자분들이 부담 없이 수백 장의 필름 사진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회용 필름 카메라의 6가지 인기 모델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브랜드는 다 다른데 거의 스펙은 비슷했어요. 전부 28에서 31mm 플라스틱 광각 렌즈에 f8에서 14의 조리개, 그리고 초점 고정인 펜포커스, 셔터 속도는 120분의 1초 고정입니다. 그리고 렌즈가 어둡다 보니까 플래시는 대부분 내장되어 있고 배터리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결국 중요한 선택 기준은 디자인, 무게, 가격 정도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2년 넘게 꾸준히 입소문으로 인기 있는 어로워 다회용 필름 카메라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카메라인데요. 들어보시면 110g의 초경량에 작은 가방에도 쏙 들어가는 미니멀한 사이즈라서 언제든지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도 쉽게 다룰 수 있을 만큼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디자인도 클래식한 블랙 앤 실버, 그리고 갈색의 가죽 느낌, 그리고 깔끔한 화이트 등 선택의 폭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로워가 브랜드 철학으로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문구를 내세웠는데요. 좀 심플하면서도 오래도록 질리지 않는 그런 감성적인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28mm 화각의 f8 밝기인데요. 친구, 가족, 여행 등 일상 스냅에 딱 맞고요. AA 배터리로 작동하는 내장 플래시가 내리쬐지 않는 실내외에서 빛을 보완해줍니다. 가격은 34,900원인데요. 동급 카메라들 중 가장 저렴한 편이라서 부담이 적습니다. 요즘 시세로 필름 2개 가격 정도 합니다. 근데 제일 궁금했던 점이 과연 이 카메라로 사진이 잘 찍힐까였어요. 저도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놀랐어요. 맞아요. 준 씨랑 동대문과 을지로에서 테스트 겸 야외 그리고 실내에서 두루두루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필름은 여기 있는 어로워 400 필름으로 찍었습니다. 을지로에 나왔는데요. 필름 카메라로 찍는 사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예쁜 사진 마구마구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플래시를 터트려 볼게요. 왜냐면 항상 피사체는 빛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해가 있는 데서 찍으면 무조건 잘 나와요. 그래서 밝은 데서 찍으셔야 됩니다. 갑니다. 그다음에 그늘 안으로 살짝 들어가 봐. 주문 하나 해주세요. 하나, 둘, 오케이. 저는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무조건 플래시를 터트리거든요. 이게 자연광이 충분하면 이 플래시가 얼굴에 비치는지 사실 크게 티는 안 나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그늘진 곳에 들어가면 얼굴에 빛이 닿는 게 확실히 달라요. 좀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토이 카메라의 렌즈들은 생각보다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렌즈가 어둡기 때문에 실내나 아니면 야간 촬영 시에는 무조건 플래시를 터트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까맣게 나오게 됩니다. 내 생각에 실내가 그렇게 어두웠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진을 나중에 보면 플래시를 안 터트리면 그냥 까맣게 나와요. 그리고 터트리게 되면 플래시 닿은 사람만 밝고 주위 배경은 어두워져서 마치 그 폴라로이드의 동굴 사진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런 거죠? 그게 우리의 눈은 생각보다 어둡고 밝은 거를 다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토이 카메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평소에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이 잘 나오려면 그냥 빛이 밝아도 너무 밝다 싶을 정도로 밝아야지 잘 나옵니다. 그게 바로 토이 카메라의 한계이자 감성적인 매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핸드폰이 진짜 사실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방에 있든 외부에 있든. 출입문이네. 아, 출입문이야? 네. 아, 대박. 하나, 둘. 잠깐만. 걸터 앉아볼래? 약간 편안한 느낌으로. 오케이. 사진을 흔들리지 않게 찍는 법 아세요? 흔들리지 않게 잡고 찍으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꽉 잡아야 돼요. 꽉 잡아야 돼요. 사진을 찍을 때는 남자분들은 대부분 아실 수 있는데요. 총을 쏠 때랑 되게 비슷해요. 총 어떻게 쏘게요? 네, 사진을 이렇게 쏘면 안 되고 셔터를 딱 누르는 순간 아무래도 이렇게 살짝 미세하게 흔들리게 되잖아요. 숨을 멈추세요. 멈추고 팔꿈치를 몸에 딱 붙이고
이제 셔터를 확 누르는 게 아니고 살짝 지그시 누르다 보면 이제 찍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흔들리지 않게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찍지 마시고. 이제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려면 찍히는 사람의 허리 높이에서 이제 세로로 찍되 얼굴을 화면 가운데쯤 들어오게 찍는 거 아시죠? 근데 허리 높이에서 뷰파인더를 보려면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쭈그려 앉아서 얼굴이 가운데쯤 오게 허리 높이에서 한번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이 스펙에서 이제 시야율 70%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모든 다회용 카메라가 공통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70%밖에 안 보인다는 말은 이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이는 시야가 실제 렌즈에서 찍히는 넓이에 비해서 30%좀 좁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요 뷰파인더까지 관광 렌즈처럼 넓게 보이게 하려면 제조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는 30% 정도 더 넓게 찍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뷰파인더로 딱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찍으려면 그 자리에서 한 걸음 정도 더 앞으로 나가야 사실은 그 화각으로 찍히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좀 더 넓게 찍히는 건 크롭을 하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싼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필름은 어떤 걸 넣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토이 카메라류는 대부분 100에서 800까지 다양하게 넣어도 된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400짜리를 넣으시면 무난하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 사진은 좀 색감이 다르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제가 색 보정을 한 건 아니에요. 오. 이 카메라에는 사실 아무 필름이나 일반적인 필름을 넣으시면 되는데 이제 어로어에서 나온 어로어 전용 필름이 있습니다. 이걸로 찍었었어요. 너무 예쁘게 잘 나오던데요. 영화의 색감이 좀 나왔어요. 이 필름 종류 중에는 네거티브, 슬라이드, 흑백 말고 영화용 필름이 별도로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코닥의 비전3 시리즈가 있어요. 예전에 사진이 아니라 영화를 찍기 위해서 만든 필름을 말합니다. 이게 스틸 사진을 찍기 위한 필름이 아니고 계속 돌아가는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만든 필름이에요. 이런 필름들은 일반 필름에 비해서 특유의 시네마틱한 색감이 있기 때문에 감성적인 사진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라라랜드나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의 느낌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의 서울국열차가 디지털이 아닌 필름으로 찍은 마지막 한국 영화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런 영화용 필름은 계속 촬영이나 재생할 때 기계 안에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전기나 스크래치도 좀 견뎌야 되기 때문에 필름 위에 램젯이라는 특수한 코팅이 한 겹 더 있어요. 그래서 현상할 때도 일반 네거티브 필름의 C41 프로세스가 아닌 ECN2라는 다른 방식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현상하기 전에 이 램젯층을 한번 벗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용 필름은 현상 가격도 더 비싸요. 그래서 비싼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색감이 좋으니까 영화용 필름을 한번 써보고 싶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용 색감인데 이런 코팅만 벗긴 시네마용 필름들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미국에서 만든 시네스틸이라는 필름이 있고요. 그걸 똑같이 중국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중네스틸이라고 하는데 이 어로어 필름이 바로 코닥의 시네마용 비전3 250 데일라이트 필름에서 램젯층만 벗겨서 일반 현상이 가능한 필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필름은 영화용 색감을 내면서도 비싼 영화용 현상 과정을 안 거쳐도 되고 일반적인 C41 컬러 현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필름보다 좀 더 풍부하고 드라마틱한 색감이 있기 때문에 영화 같은 필름 사진을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ISO 400 감도라서 뭐 맑은 날이나 실내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마음 편하게 찍기도 좋고 또 초보자도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구독자이신 카메라 대표님과 좋은 인연이 돼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로어 카메라와 영화용 필름 세트를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전에 코바라고 카메라 박람회 때 코엑스에서 우연히 부스를 방문을 했는데 제 구독자셨어요. 자랑을 어찌나 하시던지. 그때 3명 만났거든요. 구독자. 원래 카메라는 34,900원이고 필름 한 롤에 심지어 이게 24,900원이라고 요새 25,000원씩 합니다. 너무 비싸요. 네. 근데 그게 좀 싼 거 있잖아요. 필름들 그런 거는 이제 유통기한이 좀 다 된 거는 좀 싼데 새 거는 그 정도 가격 하더라고요. 얘랑 일주일 동안만 이제 한 세트로 5만 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을 했어요. 들어가 보시면 필름도 추가로 구매 가능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영상 더보기란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일반 필름도 한번 공동 구매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가성비 좋은 필름 사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필름 좀 싸게 사고 싶습니다. 네, 한번 추진을 해볼게요. 제발요. 더 싸게 데려와 주세요. 부담 없는 가격으로 영화의 감성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면 그리고 실패 없는 필름 사진의 입문을 원한다면 이번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사진 100만 장보다 한 장의 필름 사진이 주는 울림이 더 깊을 때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이라도 잠시 멈춰서 특별한 순간을 필름에 한번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성 가득한 순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까지 카드올 PD였습니다. 주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